자,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세상을 즐겁게 누리는 방법, 디지털 브랜딩 기법을 전하는 시니어 PD 정용수입니다. 오늘 시간은 드디어 이제 디지털 브랜딩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필요성을 한번 체크해보는 리스트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내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 독자나 구매자, 구독자가 필요한가? 내가 알리고 싶은 콘텐츠는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변하도록 하고 싶은가? 이와 같은 필요성을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브랜드가 하는 일은 왜냐 하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눈에 띄게 하는 일이 브랜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필요성을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 고유성을 발견하고 브랜드로 키워가는 5가지 질문은, 첫째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내가 고객들에게 또는 내가 이웃들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하고, 디지털 브랜드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죠. 내가 디지털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의 가치를 가장 공감한 사람은 누군가? 즉, 나의 고객은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의 고객이 아닌 사람은 누군가? 타겟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답변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와 같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답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디지털 브랜딩의 3가지 3대 법칙이 있는데요. 브랜딩 전략에서 디지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칙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관련성, 나와의 관련성을 알려야 됩니다. 이 디지털 브랜딩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나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 초지일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성 되게 말해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참여성,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디지털 브랜딩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성과 일관성과 참여성, 이 디지털 브랜딩의 전략의 3대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을 또는 상품을,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산 물건을 또는 그런 물건을 제가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강사를 섭외할 때도 다른 기관에서 섭외했던 강사 또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브랜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양과 질의 시대에서 망과 격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양의 시대, 지금까지는 모든 홍보나 광고 매체는 매스미디어, 그래서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대였다면, 또 질의 시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광고, 홍보의 세분화로 어떤 분리를 해서 계속 우리가 양과 질의 시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브랜딩을 했다면, 이제는 망의 시대, 네트워크 시대이죠.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전달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의 후기를 얘기한다거나 어떤 분과 만나서 그분과의 강의 후기를 얘기한다. 인터넷망으로 이제는 주도권이 기업에서 주도권이 이제는 소비자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품격의 시대. 이게 내세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주맥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선생님이 중요한 게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망과 네트워크와 격, 클래스, 이 레벨의 중요성의 시대로 옮겨간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브랜딩의 기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면 나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질문문화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까지 하나하나씩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천천히 보세요. 최근 어떤 생각을 하는가? 계속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자기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질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브랜딩을 하기 전에 5가지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나의 브랜딩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가장 열정적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5가지 체크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디지털 브랜딩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데 우리가 디지털 브랜딩 하기 전에 이 디지털 브랜딩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흥미에 대해서 이해해 봐야 되고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사람들은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나는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사람을 보면 다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잘하는 것을 한 가지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성격은 어떤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잘 보세요.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디지털 브랜드 방정식에 OT의 질문이 있는데 탤런트,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된 재능은 무엇인가? 트레이닝, 어떤 과정과 어떤 훈련 과정을 지나왔는가? 토크,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타임, 타이밍, 나는 인생의 최고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OT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네, 천천히 보십시오. 나의 재능과 나는 어떤 교육 과정을 또는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지금까지 긴 시간을 어떻게 잘 견뎌왔는지 인생의 최고의 때가 언제였는지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영역에서 내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 드디어 우리가 그분을 전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전문가는 다음에 최소한 3가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분의 어떤 자격,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죠. 경력이 쌓여야 하고 마지막은 검색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상에서 검색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드디어 전문가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이 디지털상에서 검색이 되도록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법. 한 큐에 자기를 소개하는 원큐 메시지. 한 방에 나를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이 3가지를 반드시 본인이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의 특징을 정의해서 한 3-4가지 정도로 나타내 보고요. 나의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한번 어필해서 강조하고요. 나는 고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약속하는 거죠. 한 큐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나의 특징과 나의 강점과 나의 혜택. 우리 시니어 PD인 저의 소개법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한 원큐 메시지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시니어 PD로. 강점은
꿈을 가꾸도록 코칭하고 꿈을 가꾸도록 코칭해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저의 원큐 메시지는 당신이 꿈을 가꾸도록 코칭해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시니어 PD 정용수입니다. 즉 꿈을 가꾸도록 누가? 고객이. 당신이 꿈을 가꾸도록 코칭하여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시니어 PD 정용수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 큐에 소개할 수 있는 원큐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원큐 메시지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명함을 많이 주고받죠. 우리가 명함을 서로 명함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인간적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있으니 믿고 일을 의뢰하면 된다는 그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를 찾아주세요. 이런 무언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한자로 가득한 명함이나 영어로 가득한 명함이나 이런 명함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명함 뚜렷한 명함이죠. 어떤 명함 좋습니까? 단방에 이분은 뭐 하신 분이구나 한 방에 알 수 있는 이런 명함이 좋은 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 명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더해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이분이 기획이사이고 정용수란 사람이구나. 휴대폰은 이렇고 팩스번호, 이메일, 블로그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를 또 나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메시지로 돕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명함에 기록하면 고객들 하여금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명함도 자기의 메시지를 올리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명함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브랜딩을 잘 하려면 4가지 C를 갖춰야 되는데 그 4가지 C는 카테고리와 컨셉과 콘텐츠와 채널입니다. 분류, 카테고리와 컨셉과 콘텐츠, 소재와 채널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와 컨셉과 콘텐츠 채널은 가장 최고인 최고가 되죠. 내가 한국에서는 최고가 못 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최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그룹에서 최고는 될 수 있겠죠. 가장 최초인 브랜드. 그 다음에 유일한 이런 컨셉이나 유일한 콘텐츠를 가지는 것이 디지털 브랜딩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고와 최초와 유일한 것. 이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아주 멋진 브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디지털 브랜드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꾸준히. 꼭 기억하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채널별 특징을 보면 채널은 대부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블로그는 원소스 멀티 채널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부 하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검색이 되고 이웃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유튜브도 물론 검색과 추천이 되고 영상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 블로그는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을 모두 콘텐츠 사용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이나 스토리 또는 IGTV를 통해서 콘텐츠를 할 수 있고 페이스북은 사진이나 글과 영상인데 우리가 블로그는 정보 공유의 채널이고 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 그리고 인스타 이것도 정보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블로그와 유튜브는 꼭 우리가 디지털 브랜딩을 위해서는 필요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브랜드의 인지도의 체크리스트, 브랜드 아이덴티티, 오프라인의 툴, 온라인의 툴, 책을 발간했는가, 내 브랜드의 포지션은 어디에 돼 있나, 네트워크 확장은 어떻게 되나, 우리 선순환 시스템 이와 같은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이 내용에다가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디지털 브랜드의 인지도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상 우리가 디지털 브랜드의 기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